이번 오디오북은 지구과학원 세 번째 대단원인 우주의 별과 외계 행성계에서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원의 핵심 포인트: 중력 수축 에너지, 수소 핵융합 반응, 정역학 평형, 질량에 따른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지난 오디오북에서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 정리했었죠. 이번 오디오북에서는 별의 에너지 생성 과정과 내부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의 에너지원.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복사 에너지로 전환되어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위치 에너지의 감소로 생기는 에너지인데요. 별의 탄생이나 진화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를 높이는 에너지입니다. 원시별은 기체압보다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수축하는데요. 이때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일부는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어 빛을 냅니다. 원시별 단계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는 별 형성의 주요 동력 중 하나입니다. 성간 물질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수축으로 인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원시별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핵융합이 시작될 수 있는 충분한 온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합니다.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원시별의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 온도가 상승해서 약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해서 빛을 내죠.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을 합한 것보다 약 0.7% 정도 작습니다. 이때 줄어든 질량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라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선생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뭔가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제시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원리는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다른 형태이지만 근본적으로 등가적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원리의 가장 유명한 표현이 E는 mc의 제곱이라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델타 기호는 변화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기본 공식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생략됩니다. 이 공식을 통해 핵반응의 에너지나 질량의 변환, 그리고 우주의 발전과 별의 형성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성자 연쇄 반응. 양성자 반응은 더 가벼운 별들, 특히 우리 태양에서 주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하여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중간에 양전자, 중성미자, 그리고 감마선이 방출됩니다. 이 반응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별이 밝게 빛나는 원인입니다. 양성자 반응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질량이 작은 별에서 더 일반적입니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여 중심부 온도가 약 1800만 켈빈 이하인 별에서 우세하죠.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CNO 순환은 더 무거운 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또 다른 핵융합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탄소, 질소, 산소 같은 무거운 원소가 촉매 역할을 하여 수소 원자핵을 헬륨으로 변환합니다. CNO 순환은 양성자 반응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의 1.5배 이상 되어 중심액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인 경우 우세합니다. 정리하면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에 참여해서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고 탄소, 질소, 산소는 촉매 역할만 하게 됩니다. 주계열 단계 이후의 핵융합을 정리해보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난 주계열성은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하고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헬륨 핵융합은 3중 알파 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간략히 살펴보죠. 헬륨 핵융합 반응은 헬륨 원자핵 3개가 융합해서 탄소 원자핵 1개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입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 후에 중력 수축으로 별의 중심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될 때 발생합니다. 적색 거성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3개의 헬륨사 핵이 결합하여 탄소 11을 형성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헬륨사는 무슨 뜻인가요? 용어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륨사는 헬륨 원소에 숫자 4가 붙어 있는데요. 헬륨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총 개수가 4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원자 번호 2인 헬륨의 경우에 중성자 수도 2개인 것이죠. 헬륨사는 헬륨 원자의 가장 흔한 동위원소입니다. 탄소 12 역시 마찬가지예요. 탄소 원소에 숫자 12가 붙어 있죠. 탄소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총 개수가 12개임을 의미합니다. 원자 번호 6인 탄소의 경우 중성자 수도 6개인 것입니다. 탄소 12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 원자의 가장 흔한 동위원소 중 하나입니다. 별의 에너지원 생성에 대해 정리하죠.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 주계열 단계 이후 적색 거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 초거성은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별의 내부 구조. 이번에는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해 살펴볼까요? 별의 내부 구조는 마치 양파 껍질 구조와도 같은데요. 중심부터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은 별의 중심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별의 핵은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 조건 하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핵융합 반응을 통해 별이 에너지를 생성하는데요. 가장 흔한 핵융합 반응은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별을 밝게 빛나게 합니다. 별의 질량과 연령에 따라 핵에서는 수소 외에도 헬륨이나 더 무거운 원소들이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복사층. 복사층은 별의 핵 주변에 위치하고 복사를 통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영역입니다. 이 층에서 에너지는 광자의 형태로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선생님, 복사층에서 에너지가 광자의 형태로 이동한다고 할 때 그 광자는 전자기파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복사층에서 에너지가 광자의 형태로 이동한다고 할 때 그 광자는 전자기파의 입자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전자기파는 빛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X선, 감마선 등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광자는 빛의 입자로 간주되며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고 있지만 질량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광자들은 별의 핵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운반하며 복사층을 통해 이동하면서 별의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자가 복사층을 통과하는 동안 여러 번 흡수되었다가 다시 방출되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는 점진적으로 별의 표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에너지가 별의 표면으로 전달되기까지 수천 년에서 수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류층은 별의 바깥층에 위치한 영역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부분입니다. 이 층에서는 온도 차이로 인해 물질이 움직입니다.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질이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별의 표면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별의 표면에서는 이 에너지가 광선의 형태로 우주공간으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별의 내부 구조를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심부 영역과 중심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표면으로 전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계열성은 질량에 따라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별의 내부 온도와 압력 그리고 구성 요소의 물리적 성질 때문인데요. 별의 질량이 그 별의 내부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주계열성들을 먼저 알아보죠. 질량이 작은 별들에서는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대부분 복사층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러한 별들의 핵 주변 온도와 압력은 엄청나게 높지만 복사층을 통한 에너지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복사 과정은 에너지를 바깥층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온도 9배를 유지합니다. 온도 9배를 유지한다는 것은 별이나 행성 내부의 온도가 중심에서 표면으로 이동함에 따라 일정한 패턴이나 비율로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별의 외곽에는 대류층이 존재하여 복사층에서 전달된 에너지를 표면으로 운반합니다. 대류층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깥층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반면에 질량이 큰 별들에서는 별의 내부 온도와 압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한 별들에서는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주로 대류에 의해 표면으로 전달됩니다. 높은 온도와 압력 때문에 에너지는 물질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대류 과정을 통해 바깥쪽으로 운반됩니다. 이 경우 복사보다는 대류가 에너지 전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별의 내부에서 온도 9배가 대류를 일으키기에 충분히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주계열성의 질량에 따른 에너지 전달 방식 차이의 원인을 정리해보죠. 별의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핵에서의 압력과 온도도 증가합니다. 이는 핵융합 반응률을 높이고 따라서 별이 생성하는 에너지 양도 많아집니다. 높은 온도와 압력은 대류를 통한 에너지 전달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는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에서 대류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질량에 따라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별의 내부 조건과 물리적인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별의 질량이 그 별의 내부 구조와 에너지 전달 방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별 내부의 기체 압력의 차이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작용하는데요. 이 힘이 중심 쪽으로 수축하려는 중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정역학 평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름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정역학 평형은 별과 같은 천체 내부에서 중력으로 인해 내부로 압축되려는 힘과 내부 압력으로 인해 밖으로 확장하려는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형 상태는 별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강해져서 별의 내부를 더 강하게 압축하려고 합니다. 중력은 별의 모든 물질을 중심으로 당기는 힘으로 작용하여 별이 자체 중력으로 인해 붕괴되지 않도록 내부 압력이 이를 상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의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죠. 이 에너지는 별의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내부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이 압력은 별이 중력으로 인해 축소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역학 평형이 왜 중요한지 정리하죠. 정역학 평형은 별이나 행성이 붕괴되거나 무제한적으로 팽창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균형이 유지되는 동안 천체는 안정적인 생명주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별의 생명주기 동안 다양한 핵융합 단계를 거치면서 내부 구조와 에너지 생성 과정이 변화하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별은 새로운 정역학 평형 상태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크기, 밝기, 그리고 표면 온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현재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수십억 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핵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태양을 팽창하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태양의 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력이 이를 상쇄해서 태양이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게 합니다. 정역학 평형은 별과 행성뿐만 아니라 천체의 구조와 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천체가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은 그 천체의 질량, 구성, 그리고 진화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계열성에서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별의 내부 구조는 여러 단계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변화는 별의 질량과 초기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변화의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융합 연료의 변화입니다. 별의 핵에서 수소 연료가 고갈되면 별의 중심부는 수축하고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중심부 주변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며 결국 헬륨을 연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핵에서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면 별의 외곽층은 상당히 팽창하여 거성 또는 초거성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때 별의 표면 온도는 낮아지지만 별의 밝기는 크게 증가합니다. 이 팽창은 중심부에서 새로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별이 거성으로 팽창함에 따라 별의 내부 구조도 변화합니다. 별의 핵 주변에서는 새로운 층이 형성되어 다양한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파 껍질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다양한 원소가 다른 층에서 핵융합을 경험합니다. 별이 팽창하면서 내부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나 복사층과 대류층의 위치와 역할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죠. 주계열성에서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별의 내부 구조는 복잡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변화는 별이 더 무거운 원소로의 핵융합을 시작하고 내부 압력과 온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어납니다. 별의 진화 과정은 별의 초기 질량과 핵융합 반응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원소에 크게 의존합니다.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일어나서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중심핵이 만들어지고,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에서는 중심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핵융합 반응을 거쳐 최종적으로 철로 구성된 중심핵이 만들어집니다. 외계 행성계 탐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오디오북에서 이어집니다.